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군인들에게 1776달러라는 거액의 보너스를 꽂아줬다는 뉴스 다들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언론은 이걸 두고 군인들 사기 진작용 보너스라고만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과 정책 보고서를 뜯어본 결과 이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1776달러는 트럼프 위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인 마가노믹스 2.0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수익과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을 통해 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방 예산의 비효율을 깎아내고 그 돈을 새로운 곳으로 돌리는 거대한 자본의 재구조화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백악관은 국방과 주택 그리고 헬스케어라는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미국의 돈줄을 완전히 다시 짜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자료와 시장 반응을 심층 분석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2026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을 지배할 5가지 핵심 종목을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10분 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십시오. 첫 번째 종목은 트럼프가 연설 도중 대놓고 홍보해버린 기업 바로 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트럼프가 연설에서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마이클 델 회장이 내 베이비 보너스 펀드에 무려 6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델 컴퓨터를 사주세요.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기업 세일즈를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신생아 1000달러 지급 정책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위기 정부가 추진할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모든 관공서의 PC 조달을 과연 누구한테 맡길까요? 정부라는 가장 큰 손을 등에 업은 델 테크놀로지스 지금의 주가는 단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섹터는 국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던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전통적인 방산 주식이 아닙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 즉 DOG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 국방부의 전략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무작정 찍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합하고 AI로 타격 정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최근 미 해군과 체결한 15S 계약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려 4억 4,800만 달러 하나로 6천억 원이 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조선소의 모든 운영을 AI로 최적화해서 핵 잠수함과 군함을 미친 속도로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과거 프로젝트 메이븐이 전장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타격 정밀도를 높였다면 이제는 15S를 통해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 자체를 AI가 관리하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와 연방정부를 움직이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록히드 마틴 같은 제조사는 공급망 문제나 원가 상승 압박을 받지만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기반이라 마진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팔란티어의 정부 매출은 전년 대비 52%나 성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규제한다. 이 기조 아래서 가장 혜택을 볼 기업은 피터 틸이라는 강력한 팁배를 가진 팔란티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섹터는 부동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쳐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아주 과격한 방법을 꺼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의 인플레이션과 이민자, 유입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공급 측면의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놀고 있는 연방 정부 땅을 싹 다 밀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자유도시 구상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땅의 28%가 연방 정부 소유입니다. 주로 네바다나 애리조나 같은 서부 지역에 집중된 이 방대한 토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겁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아예 이 토지 처분을 의무화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건설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막 한가운데에 집 짓는 게 쉽겠습니까? 물도 없고 도로도 없는데 말이죠. 실제로 네바다나 애리조나는 이미 물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에서 먼 지역이라 도로랑 상하수도 전력망을 까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아무 건설사나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맨 땅에 상하수도를 깔고 도시 하나를 통째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자본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업이 미국 1등 건설사 D.R. 호튼입니다. D.R. 호튼은 시가총액 450억 달러 규모로 이런 대규모 수평적 개발을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럭셔리 주택을 짓는 톨 브라더스 같은 회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 회사는 평균 판매 가격 38만 달러 수준의 보급형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서민들을 위한 싼 집 공급 정책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지냈던 벤 카슨이 지금 D.R. 호튼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부 정책이 어디로 튈지 규제가 어떻게 풀릴지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이사회에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금리라는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모기지 금리이나 압박과 함께 파격적인 토지 공급을 밀어붙인다면 물량 공세를 통해 매출을 방어하고 성장할 기업은 결국 D.R. 호튼이 될 것입니다. 사막 위에 세워질 트럼프의 신도시, 그 가장 큰 수혜주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서 돈만 빨아먹는 보험사들이라고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앞으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보험사한테 안 주고 여러분 계좌로 직접 꽂아주겠답니다.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환자가 의사와 직접 가격을 협상하고 서비스를 선택하게 만드는 의료 소비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주는 이 돈을 어디로 받느냐? 바로 HSA 즉 건강저축계좌입니다.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가입이 어려웠지만 트럼프는 이 HSA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제 브론즈 등급이나 재난적 보험 가입자도 HSA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전용 비과세 통장인데 이제 이게 선택이 아니라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HSA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압도적 1위 기업이 바로 헬스에쿼티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대형 보험사 주가가 보조금 중단 위기로 폭락할 때 헬스에쿼티는 정부가 꽂아주는 막대한 현금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쓸어 담게 될 겁니다. 브루 프로젝트 3 테슬라 에너지 앤드 결론 약 2,500자. 이 내용을 복사해서 세 번째 파일에 넣으세요. 특히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HSA 가입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헬스에쿼티는 단순한 금융사가 아니라 의료계의 핀테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울 때 혼자 웃는 기업, 그게 바로 헬스에쿼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트럼프 황금기의 근본 에너지와 테슬라입니다. 트럼프가 무서운 숫자를 말했습니다. 12개월 안에 발전소 1,600개를 짓겠다. 왜일까요? AI 데이터 센터와 대래 서버, 그리고 팔란티어의 시스템, 이 모든 걸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친환경은 잊으세요. 이제 석유, 가스, 원자력 가리지 않고 전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 위에서 자율주행과 우주 패권을 줄 기업, 결국 테슬라입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는 싫어하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파트너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인프라를 연결하는 에너지 및 AI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투자 지도는 명확합니다. 국방은 효율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주택은 대량 공급이 가능한 D.R. 호튼, 의료는 직거래 금융 플랫폼 헬스에쿼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에너지와 테슬라입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한 추천주가 아닙니다. 규제를 풀고 지원은 직접 한다는 마가노믹스 2.0의 원칙이 만들어낸 구조적 성장주들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재점화 같은 거시적 위험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고 버스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1,776달러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관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탑승하시겠습니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눈앞에 온 기회를 놓치는 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소비재 시장의 변화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